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이죠. 0.6%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금 24일 날에는 조금 특이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환율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았지만 시장 기준에서 회복하기는 어렵죠. 환율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된다. 그 시작점이 어저께부터 진행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엔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오의 대장은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확장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SC 제형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대장이 알테오젠이고요. 그리고 ADC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장이 리가켄 바이오예요.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와 이 그 확장되는 종목군은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이 되고요. 그렇죠. 알테오젠은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니까 독보적이죠. 하나를 더하자면 굳이 셀트리온 정도로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에서는 아직 그 SC 제형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죠.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쵸? 왜 바이오를 이야기를 드리느냐?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업종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2,900포인트부터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8월 달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완전히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8월 달에 저가를 형성했었던 부분을 다시 이탈을 하는 데에서는 여기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국에서 수요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실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된다. 한국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즉 비상계엄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밀었어요. 그쵸? 취임 초기부터. 근데 그러므로 해서 무언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7월 달에 발생됐었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수요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쵸?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주가가 실제 올랐느냐?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24년 7월 달 실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산에서 진짜 큰 똥을 싸버렸죠. 분할합병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한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 특히나 종목군에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원전 같은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한 조건은 미국에서 그쪽 방향을 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보면 실제 올해 시세만 보더라도요. 그렇죠? 올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요때부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올랐죠? 2불대에서 30불대까지 10배 이상, 거의 15배 정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시세 유지가 어렵죠. 그래서 살 때와 팔 때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원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나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자,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짓는 게 뭘까요? 탄소 배출이에요. 그렇죠. 원전은 근데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죠. 후처리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커버를 해낸 게 SMR 방식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처리가 아닌 친환경이다 아니다를 구분짓는 기준은 뭘까요? 탄소 배출입니다. 원전 탄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친환경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들, 친환경 에너지원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 풍력 이쪽이죠. 근데 트럼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석연료를 떼우면 돼. 왜 할까요 이거? 싸니까. 이거보다 더 싼 게 원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뭐가 있겠습니까?
짓는데 오래 걸린다. 만들어내는데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건 대형 원자로일 때도 오래 걸렸지만 SMR, 그쵸?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방식으로 짓더라도 대형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20일 날 취임 초기부터 친원전 정책 확대 예고. 자,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계속 밀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싸니까요, 싸니까. 트럼프 정책의 가장 핵심은 값싼 에너지를 무제한 공급을 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럼 화석연료보다 더 싼 게 언제예요? 어디예요? 원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만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AI 시대가 왔고, 그리고 원전 생태계가 다시 구축이 되고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실적이 좋아져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알테오젠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자,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코스닥 종목이 급등을 하고 실적은 적자야. 근데 바이오네? 야,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이런 구조가 예전에는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지금은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근데 이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적용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적용되는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흔히 얘기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딱 요 내용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선반영의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자체가. 그러면 자 보세요. 선반영이라는 건 뭘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 아니면 성장성이 꺾였을 때 가격이 먼저 내려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내려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너무 싸다. 이제 뭐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죠. 근데 실제 이번엔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되면 당연히 한국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분할합병 같은 이런 진짜 양아치 짓을 못 하겠죠. 앞으로 상법 개정이 개인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합리적인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은 합리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모두 깰 수 있는 게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알테오젠의 주가예요. 보세요.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2020년 그리고 2023년, 24년입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머크와의 계약이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이때도 적자, 지금도 적자, 23년, 24년 초에도 다 적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코스닥 시가총액 1등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의 계약건이 발표가 된 게 이때입니다. 24년 3월달, 4월달이에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키트로다, 머크의 의약품인 키트로다에 로열티를 주겠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45만 원 기준에서 25조 정도가 됐었던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진 거예요. 1조 원의 확정 이익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적은 늦게 올라오는 거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은 어땠나요? 너무 안 좋았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떨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AI 시대에 맞서서 그쵸? 원전 생태계가 다시 구축이 되고 있고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 기반은 다 갖춰졌어요.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떤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즉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은 적용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그 적용을 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구간이 만들어져야겠죠.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환율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동안 시장이 폭락이 애초에 안 좋았지만 이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폭락이 나오기 전의 가격대까지
봤을 때 마지막까지 강세를 유지했었던 알테오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조선주들이 지금 일제히 반등 구간에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고요. 알테오젠 그렇고요. 한화오션 그렇고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고요. 하나오션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은 개별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군들만 지금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고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다. 우리가 비워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보유하고 내가 그냥 꾸준히 그냥 물려 있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워놓더라도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그 시장이 돌아서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종목이 돌아서는 구간만 확인하더라도 시장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타점을 잡는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그래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 바이오 수급이 돌아섰다. 그리고 시장은 보합 초대형주가 멈춰 있으면서 바이오가 움직인 점은 종목 장세의 신호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23일 날은 조선, 24일 날은 바이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원전, 그리고 1월 달까지 본다면 원전과 화장품까지 시세가 붙을 겁니다. 가장 조정을 덜 받은 종목군들이에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고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신고가를 언제 가고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주도 주가를 확대시켜낼 수 있느냐. 이게 선반영을 보는, 즉 타점을 잡는 기본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빠짐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뭐 DI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올해 초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했죠. 이때 그쵸?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를 공략한 결과 25%, 14%, 밑에 내려보면 26%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타점 공유를 해드립니다.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죠. 5월과 6월달 그리고 그 폭 이후에 시세가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결과 4%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먼저 상승을 했었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4%, 14.7%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원전하면 우리 기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어때요? 8%, 23%.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매매했을 때 결과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제가 함께 포함을 시켜놨고 돈 안 받고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딱 가격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시장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